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공황장애 이후 군대에서 상담을 받으며 뉴질랜드에서 받았던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약을 먹은 뒤 혼자 생활관에 있던 저는 갑자기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손발이 저려왔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사지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점점 커져 주체되지 않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으려 하는 찰나에 생활관 문을 열고 저는 외쳤습니다. 살려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뛰쳐나와 저를 보고 간부님을 찾았습니다. 곧이어 간부님이 오심과 함께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급히 차에 태웠습니다. 다행히 가던 도중 의식을 되찾았고 저는 간부님들께 이제 괜찮은 것 같다 말씀드리며 부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전 화가 났습니다. 다시 쓰러지지 않으려고 정말 많이 애썼고 그 과정에서 오는 괴로움과 무기력함을 떨쳐내기 위해 취미를 가지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우울에 빠지지 않으려고 일기도 써보고 운동에 대한 트라우마도 벗어내보기 위하여 개인정비 시간에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시간 동안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들 덕분에 약을 먹는 횟수도 많이 줄었고 불안을 느끼는 순간도 많이 줄었으며 사람이나 소음이 많은 넓은 장소에 대한 거부감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너무 배신감이 들어 화가 났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며 겪은 경험들에 의해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다닐 때 여행을 참 많이 다녔었는데 모든 여행을 통해 배운 딱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안학교에서 여행을 가기 한 달 전쯤에 저희는 비용, 동선, 숙소, 시간 등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든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여행도 계획과 똑같이 흘러간 것이 없었습니다. 가려던 코스가 산사태로 막혔다던가 미리 끊어놓았던 기차표가 우리가 가는 곳까지는 안 간다거나 하는 등 한 달 동안의 긴 여행이든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여행이든 항상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긋남들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오랜 시간 조사와 노력이 허무해지는 느낌과 계속 현지에서 방법을 찾고 부딪혀야만 하는 것, 또 그러한 행동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에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고 당장은 그것이 힘들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졌고 어떻게든 된다는 마인드로 상황을 받아들이니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은 내가 세운 계획 외에도 수많은 방법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가고자 하는 길이 망가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그리고 어느 상황이든 나아갈 길은 존재하기에 내가 걸어가고자 한다면 방법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괴로웠지만 저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생각과 경험이 뼈아프게 다가왔고 저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욕이 크게 줄어 하루에 점심 한 끼만 먹었습니다. 전산병 업무를 하며 그냥 멍을 때리기만 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잠도 깊게 자지 못해 자꾸만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쓸데없는 걱정들과 우울을 기반으로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채우는 바람에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힘들었습니다만 무작정 쉬기에는 또 눈치가 보였습니다. 코로나로 근무 인원이 너무 줄어 힘들어지니 부대원들 모두 예민해져 다들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듯 자신의 근무 강도를 털어놓았기에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가지는 제 자신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뉴질랜드 때의 상황이 생각나며 가스라이팅에 그저 그들의 말에 자신을 끼워 맞췄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것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며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것에 괴로워하는지, 어떤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 등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 2주에 한 번 있는 상담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상담실로가 언제나와 같이 이번 주 느꼈던 감정들이나 지금 상태가 어떤지, 또 과거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등 상담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 허상이었습니다. 전 무언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뉴질랜드에서 버텼는데 막상 다 끝나고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제 자신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뉴질랜드 가서 어땠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은 잃었고 반은 얻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성숙해진 것도 있다고 생각했기에 분명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 허상이란 걸 깨닫고 나서 보니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얻은 게 있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힘든 순간들을 견뎠다고 세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시간을 버틴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한 노력과 고통에 대한 인내는 다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인정해야 하는 것은 제가 이런 힘든 상태가 된 건 나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겪었던 시간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는 내가 이 힘듦을 버틴 것에 대한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상황들에서 감내하고 이겨내야 한다 믿고 도망친 자에게 낙오는 없다며 무작정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그 믿음은 저를 몰아붙였고 스스로를 갉아먹고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선택이 나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때문에 얻은 게 있다고 믿어왔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든 순간을 견딘다고 그에 대한 보상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자신만이 있을 뿐. 하지만 무의미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의미는 무한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에 뉴질랜드에서 겪은 순간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정한 의미 또한 무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당시에 저는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거기서 함께 일했던 누구보다 떳떳하게 행동했습니다. 덕분에 그 순간에 대한 후회는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번 상담이 저에게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는데 가슴에 박혀있던 칼 중 제가 분노의 칼이라 이름 지었던 작은 칼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칼을 보며 드는 감정이 분노였기 때문에 분노의 칼이라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이었나 봅니다. 자신을 몰아붙이고 고립시킨 자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 하지만 그 행동들 모두 그때의 나에겐 최선이었고 정말 노력한 것이기에 그러한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버텨준 자신에게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하니 그 분노의 칼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또 박혀있는 큰 칼의 색깔도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변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노가 조금 사그라든 것일 수도 혹은 오늘을 계기로 또 다른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가슴의 검이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보듬어주면 언젠간 나에게 박힌 모든 검을 빼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활관으로 돌아온 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며 제가 살아온 삶, 그 모든 순간이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순간이었음을 깨닫고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갈무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